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사상 최악의 전염력을 가진 호흡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구분된 것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전염력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감염자가 빠르게 늘며 전체 확진자의 83% 상당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CDC has released estimates of variants across the country and predicted the Delta variant now represents 83% of sequenced cases.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야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한데 아직 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Our vaccines that we're using in this country are very effective against this variant, particularly, I point out, to the situation regarding advanced disease leading to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here it's still well in the 90% of effectiveness. 인도에서 최초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됐던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40에서 60%가량 전염력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또 다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국적인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4차 재확산 중심지로 플로리다, 텍사스, 미주리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이들 3개 주에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40%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주 사이 전국의 확진자 5명 중 1명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4차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모든 입원 환자와 사망자 중 98%에서 99%는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는 25만 2천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달 들어 50만 건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DC와 협력한 연구자 컨소시엄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꾸준히 이어지고 하루 숨지는 사람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의 70%가 백신을 맞고 델타 변이 전염성이 더 강해졌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만 명, 사망자는 850여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한인사회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어로 쉽게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한인사회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사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해 다음 주 3번의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접종됩니다. 7월 30일 금요일과 3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됩니다. LA 한인회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돌파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백신 접종 기피자나 2차 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백신을 아직 또 못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안 맞으시고 20대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위주로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언어가 불편하셔서 아니면 컴퓨터가 안 돼서 뭐 레지스터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왁업 클리닉을 이제 해요. 그래서 민족학교는 한인 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 면역 조기 달성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족학교는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자 수가 전체 인구의 58%에 그치고 있고 이 중 아시아는 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 면역 지지 서명운동과 홍보전단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어로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는 신분에 관계가 없고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여름 캠프에 참석한 31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북부 컬럼비아 카운티에 있는 캠프 폰티악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석한 550명의 어린이 가운데 3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아픈 어린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카운티의 보건 책임자 잭 마브에 따르면 캠프 참석자 중 12세 이상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들은 모두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자 등 100여 명을 격리 조치했지만 캠프는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여름 캠프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캠프 폰티악 외에 캐츠킬 등 유명 여름 캠프장에서 16여 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캠프 폰티악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10마일 정도 떨어진 버크셔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년과 소녀가 모두 캠프에 참여하며 그들 중 약 절반이 12세 미만입니다. 캠프는 약 7주 동안 진행됐으며 캠프장 측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사전 코로나 검사 등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물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 도둑이 부족한 물을 훔치면서 일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 도둑이 호수나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빼돌리거나 가정집 식수와 농장 농업용수까지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물 도둑은 대부분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들로 물탱크 트럭을 동원해 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불법 마리화나 단속팀은 물도둑이 이보다 더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키유 카운티 슈리프는 불법 마리화나 생산업자들이 대마초를 키우려고 우물물까지 훔쳐가면서 지하수가 있던 지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북부 엔텔로프밸리 지역에선 물 도둑 때문에 수압이 낮아져 주민 300여 명의 상수도 공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물도둑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불법 마리화나 단속팀은 최근 물을 훔친 대마초 재배업자 900여 명을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고 물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400마일 길이의 파이프도 제거했습니다. 또한 일부 로컬 정부는 소화전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예 소화전을 없앴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UC가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UC 이사회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을 4.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UC 캠퍼스들의 연간 등록금은 현재 12,570달러인데 537달러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앞으로 6년간 유지됩니다. 기존 학부생들은 내년부터 수업료가 2%가 오릅니다. 주의회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안을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씨 이사회는 등록금 인상은 일정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폭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의 무관중 개회식을 시작으로 206개 나라가 17일간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박시몬 기자가 개회식 현장 분위기를 전합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의 무관중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1년 뒤에서야 열린 도쿄올림픽은 총 206개의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올림픽의 개막을 알립니다. 오륜기와 함께 일본의 전통춤과 음악을 섞어 스타디움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를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가 과 함께 깃발은 개양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간판 테니스 스타 나오미 오사카 선수의 성화 봉송과 함께 올림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